한자 공부가 즐거워지는 시간 I like 한자. 안녕하세요. 3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네 글자부터 보시죠. 익숙한 글자들이 좀 보이는데요. 오른쪽에 부수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5급, 준4급, 준3급, 1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늘의 사자성어입니다. 이번엔 도금 읽어볼게요. 망양보레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망양이라는 글자가 조금은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이 망양이라는 두 글자는 지난 32강 닭이망양이라는 사자성어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복습 부탁드릴게요. 이미 배웠던 글자들은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오늘의 사자성어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글자는 망할 망이라는 글자고요. 부수는 바로 위쪽에 이 글자, 돼지의 머리라는 부수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망할 망자의 예전 형태를 아는 것이 글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사람인이 숨어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망할 망자에는 없어지다, 잃어버리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예시 단어 보겠습니다. 도망과 멸망이 나왔는데요. 모두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망할 망자를 씁니다. 도망의 도는 도망할 도, 그리고 멸은 멸할 멸 또는 꺼질 멸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요. 이어서 두 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사자성어에서 참 많이 등장하는 동물인데요. 네, 세 번째로 등장했습니다. 양양자고요. 스스로를 붓으로 갖는 제부수 글자입니다. 양의 머리에서 글자의 형태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사자성어에서 자주 등장하는 만큼 예시도 사자성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양장이라는 사자성어를 볼게요. 여기에서 구는 숫자 9구, 그리고 절은 꺾을절, 장은 창자장입니다.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9번 꺾어진 양의 창자라는 의미인데요. 굉장히 구불구불할 것이 예상이 되죠. 그래서 꼬불꼬불한 험한 길이나 복잡한 세상을 의미하는 사자성어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글자 볼게요. 기울보 또는 도울보라고 불리우는 글자입니다. 부수 부분은 왼쪽에 있는데요. 바로 이 글자의 본래 모습부터 보시죠. 어떤 글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바로 오디자인데요. 옷 중에서도 상의 부분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본래의 오디자가 조금 헐렁한 루즈 스타일의 긴팔이라면 부수 오디자는 조금 슬림한 반팔 형태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오른쪽은 클보라는 글자인데요. 커다란 밭에 채소들이 심어진 모습에서 왔기 때문에 글자 자체에 채소밭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울보자의 뜻부분인 기울을 경사지다라는 의미로 잘못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기울은 깊다, 그러니까 구멍 나거나 해진 곳을 꿰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오른쪽 클보자가 밭에 채소를 심은 모습이듯이 옷의 손상된 부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 때문에 돕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는 보자예요. 이런 의미를 예시 속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보조와 보충인데요. 보조의 조는 도울조, 그리고 충은 채울충자를 씁니다.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 기울보자죠. 이제 살펴볼 마지막 글자는 무려 1급 글자입니다. 활용도가 낮은 것일 뿐 형태를 익히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네, 편하게 봐주세요. 네, 마지막 글자는 우리 뢰라는 글자입니다. 부수는 아래쪽에 있었네요. 네, 바로 소자가 부수 글자고요. 나머지 이 글자 이제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 번 나왔어요. 네, 바로 진면이라는 글자고요. 부수로 쓰일 때는 간머리라는 명칭으로도 불립니다. 보시다시피 소와 집이 합쳐져 있으니까 소가 살고 있는 집, 우리, 이렇게 정리하시면 너무나 간단하죠. 이제 우리래자를 활용할 수 있는 예시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1, 2급 같은 상위 급수는 임명자나 고유어한 자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일상생활의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어 대신 사자성어를 하나 더 가지고 와봤는데요. 금석, 뇌약을 살펴볼게요. 쉬운 한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가볍게 봐주세요. 금자는 쇠금, 그리고 석은 돌석, 그리고 약은 약속의 약인 맺을 약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쇠와 돌처럼 굳은 약속, 매우 굳게 약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레자에 굳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이제 망양보레의 전체 해석 해보겠습니다. 직역부터 해보면 양이 없어진 후에, 그러니까 양을 잃어버린 후에 우리를 고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속담 중에도 비슷한 게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래서 소를 잃어버린 버전으로 양양자를 소자로 바꿔서 망우보레라고 쓰기도 합니다. 네, 숨은 의미는 알고 계시겠죠? 실패한 뒤에 뉘우쳐도 소용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론 실패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큰 가르침을 줄 때도 있는데요. 하지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을 놓쳐서 실패를 겪는다면 아주 큰 후회가 남겠죠? 네, 오늘의 사자성어 망양보레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글자편으로 뵙겠습니다.